지금부터는 저희가 낸 소송에 대해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소송을 왜 냈지? 뭐가 불법이라는 거지? 이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20년 4월 7일 날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진은 소송에 참여해 주신 주민들이고요. 우리 갑상선암 소송의 주인공이신 이진섭 선생님, 그리고 우리 소송의 대표 원고이신 황분희 선생님, 그리고 태솔 어린이, 그리고 주미 선생님, 그리고 이상홍 경주에 계신 이상홍 국장님. 이 뒤에 배경은 월성 핵발전소예요. 월성 핵발전소 앞에서 이 사진은 장영식 선생님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사진을 찍었고요. 우리 소송 당사자는 황분희 선생님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제주도에서도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합치면 833명의 시민들이 원고로 참여해 주셨고, 피고는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처분을 한 행정청이에요. 그래서 피고가 된 거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이게 지금 행정소송이거든요. 돈 빌려준 거 달라는 소송은 민사소송이고, 이혼하자 이런 건 가사소송이고, 저희는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거예요. 제가 진행했던 4대강 소송도 4대강 사업이 위법하다는 행정소송이었습니다. 이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거를 무효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걸 취소해달라는 소송인데, 여기서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한테 월성 1, 2, 3, 4호기 사용후 해결료 저장시설에 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 처분을 한,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사건 처분이라고 줄여서 말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거고, 이게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에요. 그리고 피고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사건 처분에서 적용한 법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20조 1항 호단에 의해서 이거를 이 사용 해결료 저장 시설을 지어도 좋다라고 하는 처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라고 해서 소송을 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소송을 왜 해? 뭘 해달라는 거야? 뭐냐면 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을 지어도 좋다라고 한 그 처분을 무효라는 거예요. 너무나 불법이 중대명법해서 이건 무효니까 법원에서 이거를 무효라는 걸 확인해달라는 게 저희가 주의적으로 청구하는 거고,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예비적으로 이거는 취소가 돼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불법이 확실합니다. 취소해달라는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지어도 좋다고 하는 건설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저희가 냈습니다. 위법 사유가 6개인데 물론 소송을 하다 보면 드러날 수도 있지만 주로는 6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사건 처분은 방패물 유치지역법 18조에 위반한 위법이 너무 중대명백해서 무효라는 겁니다. 아까 보신 경주에 보면 중저준위 방패장이 있었죠. 그거를 여러 지역에서 서로 안 하려고 했지만 어쨌든 경주에 유치가 되었고, 이때 경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유치 지역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이 이름이 길지만 어쨌든 방패물 유치 지역법이에요. 이 18조는 경주에 중저준위 방패장이 들어오는 대신에 다른 사용 해결료 관련 시설은 짓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게 18조인데요. 근데 이 사건 시설은 정확히 경주에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설치하도록 허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처분은 방패물 유치 지역법 18조에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어서 무효다. 이게 저희들 소송의 첫 번째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피고는 뭐라고 하냐면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게 사용 후 해결료 관련 시설이 아니고 조금 어렵지만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한 관계시설이라서 괜찮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은 틀렸어요. 왜 틀렸는지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에 이게 사용 후 해결료 관계 시설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 관계 시설이 아니라는 거를 굉장히 저희가 논리적으로 법 규정상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관계 시설로 본 게, 이 관계 시설이 그냥 뭐야 관계, 이게 법에 다 정의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시설 중에 그 중에서도 해결료 물질의 취급 시설 및 저장 시설에 해당이 된 걸로 판단을 한 건데, 근데 문제는 그러면 사용 후 해결료가 해결료 물질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나 원자력 안전법에서 규정하는 해결료 물질은 아직 원자로에서 태우기 전에, 사용 전에 해결료 물질을 의미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되기 위한 해결료 물질과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일으키고 나서 태워버린 사용 후 해결료는 엄연히 구별되는 거고, 법에서도 원자력 안전법에 정의 규정이 2조에 있는데요. 2조에 보시면 5호에서 방사성 물질이란 해결료 물질과 사용 후 해결료, 그리고 방사성 동위 원소를 원자 핵분열 생성물을 말한다고 해서 법에서도 해결료 물질과 사용 후 해결료를 정의적으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고, 어쨌든 그 다른 어려운 얘기가 있지만 제가 생략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건 시설은 해결료 물질의 저장 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주장하는 관계 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 이런 저희 소장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셨지만 캐니스터하고 1단계 맥스터 보셨죠? 그게 거기 안에 16만 개, 16만 개, 32만 개가 넘는 사용 해결료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임시 저장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임시 저장 시설이라는 건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임시예요? 지은 지 30년, 한 번 지으면 계속 가요. 언제 이게 다른 곳으로 옮겨질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받아줄 곳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임시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사용 후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92년 이래로 현재까지 그 월성 1호기, 월성 1, 2, 3, 4호기에서는 부지에 계속 사용 해결료가 착착 쌓이고 있는데 30년 이상 가동되어 오고 있는 이 시설을 임시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이고, 또 임시 저장 시설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간 저장 시설로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중간 저장 시설의 실질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무슨 소리냐면은 연구 처분장으로 가기 전에 보관하고 있는 거죠. 핵발전소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가동을 다 태우고 나서 꺼낸 거를 연구 처분장으로 가기 전에 어디선가 중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중간 저장 시설인데, 그걸 실질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중간 저장 시설에서 요구되고 있는 법적인 안전성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간 저장 시설로 법적으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평가를 하지 않으면서 그런 안전성을 갖추지 않고 있다는 게 제일 문제인데, 전 세계 다른 나라 핵발전소 가동하고 있는 나라들은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의 경우에는 지상에 하든 지하에 하든 항공기 충돌에 대비할 수 있는 설계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고,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 중간 저장 시설로 보게 되면 이미 기준이 있어요. 기술 기준이 있어서 이런 중간 저장 시설에는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설계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10조에 보면은 항공기 충돌을 포함한 예상 가능한 외부 인위적 사건에 대해서 안전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게 맞는데 원자력위원회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지 않아서 위법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 혹시 적용한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록에 나와요. 그래서 이 이병영 위원이라는 분이 원자력 안전회 위원인데, 위원이 그 킨스는 뭐냐면 원자력 안전위원회 산하에 그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라는 곳을 킨스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안전규제 전문기관이라고 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본부장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항공기 충돌에 관한 요건은 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새로 짓는 2단계 맥스터뿐만 아니라 이미 가동 중인 1단계 맥스터도 마찬가지다.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안전선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적용하지 않는 거다라는 잘못된 답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잘못된 답변이에요. 그리고 위법 사유 네 번째로는 그런 거죠. 좋아. 그럼 원자력 안전위원회 말이 맞다고 쳐요. 원자력 안전위원회 말대로 사용후 해결료 저장 시설이 관계 시설인 거예요. 원자력 안전법상 관계 시설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관계 시설로 요구되는 또 법의 요건들이 다 있어요. 원자력 안전법이라든지 관련 규정들에. 근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 처분은 원자력 안전법 20조에 의해서 허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시설의 운영 변경 허가라고 하는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 되는 서류들이 있는데, 그 서류 중에 사고관리계획서라는 걸 내야 됩니다. 사고관리계획서라는 서류를 꼭 내야 되는데, 그걸 내야만 그걸 기초로 이 건식 저장 시설이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집을 지으려고 해도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내야 되는 필요 서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서류들을 만약에 안 냈어요. 근데 건설 허가를 해주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이번에 월성 1호기 사용 해결료 저장 시설 허가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사고관리계획서라고 하는 서류를 내야 되는데 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내지도 않았는데 허가를 해준 게 이 원자력 안전법 20조와 21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라는 게 저희 또 소송의 중요한 사유입니다. 여기 보시면 한수원이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신청 서류가 보시면 3개가 있어요. 월성 145기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 비교표, 운영기술 지침서 비교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서, 요 3개밖에 없고 사고관리계획서가 없는 거죠. 안 낸 거예요. 필요한 서류를 안 냈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가 안 나간 상태에서 내려진 허가라서 위법하고,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죠. 제가 월성 1호기 수명 연장이 무효라는 소송을 했었는데, 그 소송에서도 허가를 하기 위한, 수명 연장 허가를 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가 거의 거기 많이 제출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도 허가를 해줘서 그것이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1심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죠. 또 위법 사유 5번째는 아까 앞에서는 중간 저장 시설로 봤을 때 갖춰야 될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고, 요거는 조금 다르게 원자력 안전위원회 주장대로 관계 시설로 봤을 때, 관계 시설로 보더라도 그래 너네 주장이 맞아. 근데 너네 주장대로 하더라도 그럼 너네가 말하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말하는 관계 시설에서 요구되는 그 요건으로서 항공기 충돌에 대비한 안전성을 또 규정이 있거든요. 중간 저장 시설로서가 아니고 관계 시설로서 요구되는 그 항공기 충돌에 대한 요건이 또 있는데, 이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시설로 보더라도, 이 사용 해결료 저장 시설을 관계 시설로 보더라도 사고 관리 계획서를 넣어야 되고, 그 사고 관리 계획서 안에는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 또 다른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이 시설이 사고 관리 능력을 평가한 서류가 나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어떤 규정이 있냐면, 테러 행위와 같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의도된 항공기 충돌에 대해서도 이 사용 후 해결료 건식 저장 시설을 관계 시설을 본다면 이거는 안전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규정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평가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하고 안 하고가 뭔 차이지? 뭔 차이냐면은 이게 다 규정에 있는 건데, 항공기 충돌에 따른
자, 누군가가 뭐 보잉 747 이런 데다가 항공기유를 가득 채우고 여기를 박살내야겠다. 의도적으로, 만약 그런 일이 절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이거는 버틸 수 있는, 항공기 충돌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자로 및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 내에 그 해결료는 냉각 기능을 갖춰야 되고, 또 원자로 경락 건물의 방호벽이 안전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는데, 이런 규정들을 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이, 이 사건 시설이 이런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고, 만약에 시설이 부족하면은, 안전성이 부족하면 거기에 맞춰서 안전성을 강화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냥 캐니스터, 그리고 그 맥스터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항공기 충돌에 대한 안전성을 누가 봐도 갖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항공기 충돌에 대해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걸 지어도 좋다라고 처분을 했냐. 너무나 법을 많이 어겼다. 그래서 소송을 낸 거고요. 마지막으로 집 주변에 무슨 혐오시설이라든지 위험시설이 들어올 때 요즘 다 주민의견 수렴 거치고 공청회 하고 또 공론화도 받잖아요. 이 가장 극단적인 시설인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위원회라는 걸 두고 현재 뭐 공론화를 하겠다고 추진 중인데, 그게 민주적이지 않아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울산 북구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고 아직은 주민 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걸 기다려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건설 이걸 지어도 좋다라는 허가 처분을 해도 되는데, 이걸 기다리지 않고 한 게 굉장히 위법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런 시설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을 해서 그 다음에 이걸 정말 지어도 좋을지, 안전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봐도 되는지, 이런 심사숙고가 없이, 이런 이익 형량이 없이 했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라고 봐서 저희가 이 소송을 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6가지의 위법 사유를 들었는데, 이거는 재판을 하기 위한 재판상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적인 또 절차적인 위법 사유들입니다. 그거 말고도 앞부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월성 1, 2, 3, 4호기 뿐만 아니라 다른 국내 핵발전소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월성 1, 2, 3, 4호기는 국내 다른 경수로 핵발전소에 비해서 훨씬 많은 위험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는 거를 우리 시민들이 알아주셨으면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소송 중인 상황에서 이런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사실 재판부 눈치도 보이고 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은 소송이기 때문에 제가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시민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최소한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기회가 되면 이런 설명을, 또 소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고, 저희 소송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경제적 지원도 없이 힘들게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시민들의 힘이 저희한테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